안녕하십니까, T송입니다. 오늘은 골든크로스인데 상승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와 관련해서 매수 시점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 보통 21선이 61선 위로 올라갈 때가 적용되고요. 전통적으로 상승 추세의 신호탄으로 해석합니다. 자, 반대 개념으로는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 파란색 선이 지금 61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이 시점을 골든크로스로 하고요. 그리고 반대는 데드크로스. 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가 데드크로스입니다. 이거는 상승 추세, 이거는 하락 추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자, 2011년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울대 교수팀이 이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구글에서 서울대학교 골든크로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서울대 교수팀이 이 2000년도 이후에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골든크로스 통계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 팀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 36,000여 건을 연구를 했는데요, 31일 후 주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후 31일 후 주가를 봤는데, 상승이 45.7%, 하락이 53.4%로서 하락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팀에서 내린 결론이 골든크로스의 의미가 없다, 상승 추세가 골든크로스라도 상승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그러면 자, 제 생각인데요, 이 팀에서 연구한 골든크로스는 상승장과 하락장 모든 조건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골든크로스는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일시적으로 반등할 때. 그러니까 61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21선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때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거든요. 자, 장기평선이 하락하는데도 단기평선이 상승하면 골든크로스 나오는데, 이때도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근데 진정한 골든크로스는 장기평선도 이렇게 상승하고 단기평선도 이렇게 상승하는 거고, 이게 진정한 골든크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하락장은 빼고 상승장에서만 골든크로스를 연구했다면 어땠을까? 자, 그리고 저는 이 상승장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주가가 6개월 이평선 위에 있고 6개월 이평선이 우상향할 때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이때 골든크로스를 연구했으면 어땠을까?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몇 종목을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처음 삼성전자 2020년 6월 2일 종가가 51,400원, 이때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근데 30일 후 주가를 봤더니 53,400원, 그래서 3.89% 상승했고요. S-오일 2020년 11월 5일날 골든크로스가 났는데요, 이날 종가가 57,200원, 31일 후 주가가 7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4% 상승했고요. SKC 2020년 11월 27일 종가가 88,600원, 30일 후 주가가
10만 500원. 그래서 13.43%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더 있는데요. 한세실업 2020년 8월 20일 종가가 13,750원, 30일 후 주가가 18,050원. 그래서 31.27%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넥센타이어 2020년 11월 11일 종가가 5,730원, 30일 후 주가가 6,040원. 그래서 5.41%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타이핑을 치는 순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이거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같이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적은 건데요. 이 5개 종목에서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칙이 맞는다면 우리가 정제 요건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6개월 이평선 위에 있고 6개월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 20과 60일선의 골든크로스다. 그러면 30일 후에 적어도 90% 이상이 상승한다는 결론, 이 이론이 나오는데요. 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쉬웠나요? 저도 진짜 쇼킹했는데요. 저도 오늘 이 순간 처음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상세한, 보다 많은 검증을 위해서 여러분도 다른 종목 한 번씩 해보시고 혹시 아닌 걸 발견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수하면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확률이 확 올라가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가가 6개월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 6개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것, 그리고 20일과 60일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지 3일 이내 되는 종목,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을 고르고 매수하고 기다린다면 그러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6개월 이동평균선, 6개월 이동평균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6개월 이동평균선이 중요한가? 6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직전 2분기 동안, 한 분기가 3개월이니까요. 6개월이면 두 분기가 되겠죠. 2분기 동안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동평균선 중인데요. 자, 그리고 또 주가가 6개월 이평선 위에 있는 주식을 관찰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종목 선정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6개월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만 고르고 6개월 이동평균선 아래 있는 종목은 그냥 빼버립니다. 아주 기계적으로요. 그러면 종목 선정이 쉬워지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할 때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주식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나니까 주위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PER, PBR 개념을 알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저 PER 종목, 저 퍼주 종목이 좋구나, 이렇게 해서 저 PER 종목을 찾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 중인데도 저 PR이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 PR 종목은 언젠가는 제값을 받는다. 그래서 상승할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자기 매수가까지는 안 오죠. 자, 그래서 견디지 못해 손절하고요. 근데 문제는 손절 후에 또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정말 멘붕이 오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분노 게이지가 업돼서 내동매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종목을 또 매수하고요. 자, 다른 종목에서 참 성공하면 다행인데 또 실패하면은 그야말로 다시 한번 멘붕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 PR 종목을, 자, 저도 저 PR 종목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주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저 PR 종목,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나올 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큰 손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저 퍼주, 저 PR을 몰라서 매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개인이 모르는, 개인이 미처 생각하지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도하는 것입니다. 자, 주식의 속성상, 그리고 주식의 속성상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주식은 가던 방향으로 쭉 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고요. 하락할 때는 또 하락하고. 그래서 상당한 시점, 어느 시점까지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요. 자, 근데 PER도 높고 참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상승을 해버려. 자, 그럴 때 이게 참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야, 저 종목이 저렇게 올라갈 때가 아닌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뭐 이렇게 쌍봉을 그리거나 상봉을 그리면서 다시 내려오겠죠. 자, 이런 데가 있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있는데, 야, 이 정도 실적이면은 분명히 내려갈 때가 아닌데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참 그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이렇듯 주가는 한쪽으로 올라갈 때는 또 계속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계속 내려가고, 이런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시점, 그야말로 변곡점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참 그 내려가는 종목 매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 6개월 이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유연함과 단순함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단순하게 6개월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만 매수하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매수 안 한다, 이렇게 단순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상승 중일 때는 분석대로 잘 갑니다. 아, 이 주식이, 이 회사가 이런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구나, 다 이런 경우가 또 있는데, 하락 중일 때는 분석대로 안 갑니다. 하락 중일 때는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락합니다. 이유도 없이. 참, 그럴 때 저퍼주라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 확률이 높은데요. 자, 오늘 제가 골든크로스 관련해 가지고, 자, 왜 하락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매수 시점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적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